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제가 어제 16일 월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밤늦게 녹화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영상을 찍을 때 마이크를 끄고 했나 봐요. 그래서 밤 늦어가지고 다시 하지는 않았고 오늘 그거랑 합쳐가지고 음,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어제 뭐 그렇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로 합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정말 극단적인 날이었죠. 특히나 우리같이 중소형주 매매를 즐겨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중소형주가 대부분인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오늘 날 잡고 올라가는 거 말고는 사실상 정말 이거 시장이 대체 상승하는 날 맞아?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기이한 날이었습니다. 오전장에는요, 아니면 오후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방향으로 0.5%에서 1%가량 막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경우는 오늘 1.2% 이상 올라갔고 코스닥도 650을 결국에는 만들고 끝났잖아요. 1%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시장에서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때까지만 해도요. 보합 이하의 종목으로 치면은 종가까지도 코스닥은 보합 이하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시장은 1%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보통은 일반적인 날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하락 종목이 더 많으면 일단은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평소엔 그랬잖아요. 물론 코스피는 1.3% 가까이 올라오면서 하락 종목 숫자가 거의 대등해졌어요. 보합 이하로 합치면 거의 대동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하락 결국엔 종가로는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비슷하게 끝났어요. 막판에 더 끌어올려지면서. 근데 시장이 올라간 상황 대비해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기이한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응? 당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네 종목을 갖고 있어. 이거 50% 비중이고 나머지 다섯 종목을 갖고 있어. 나머지는 여섯 개 이렇게 10%씩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 그래서 100%를 갖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2%씩 떨어졌는데 얘가 플러스 한 6% 올라갔어. 이게 계좌가 올라가요. 계좌가 올라가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아마 10% 올라가서 계좌가 많이 올라가요. 이런 겁니다. 결국엔 셀트로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을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5만 원도 돌파하고 5만 1천 원까지도 거의 육박하면서 끝나면서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메지온도 도와주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도와주고 HLB 시리즈도 도와주고 또 각종 바이오 나는 좀 대형주다 싶은 것들이 단체로 도와주면서 이런 시장 현상들을 만들고요. 중소형주들은 그냥 오늘 보시면 내가 가진 중소형주들 흐름을 보세요. 특정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평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대북주들도 그렇고 오늘 대북주들도 좋다 말았죠 아침에 거의 움직임이 없거나 혹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한 3% 가까이 하락한 게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 대북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내렸어요. 한 2에서 5% 정도 많이 다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북주들은 아침에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 요청을 하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시작 전에 바로 트럼프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못 박아두면서 아예 대북주 수급이 없었죠 오늘. 어쨌든 오늘 시장 해석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이거 왜 그럼 이렇게 대형주 혼자 가서 뭐해? 중소형주는 왜 안 움직이는데? 자금이 한쪽으로 쏠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중소형주에 써야 될 기관들 외국인들도 중소형주 매매를 하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종목마다 하는 종목들 중소형주에 쓸 돈 아껴가지고 대형주 사는 겁니다. 대형주 바짝 사는 거예요.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쏠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대형주에 쏠리는 거야? 대체 골고루 하면 되지. 왜 쏠릴까요? 시장 가려고요. 올라가려고. 2년 전처럼 2017년
가을 이후처럼 시장 올라가려고요. 그러고 나서 코스닥 2018년 1월 30일에 930포인트대까지 최고점 찍은 날까지, 물론 그때처럼은 아니겠죠.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더 가려고요. 이때 대형주 판 다 깔아놨거든요. 셀트리온 주구장창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물론 그때처럼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 다른 종목들이 치고 달려. HLB처럼 새로운, HLB도 아니다, 뭐 새로운 대형주들이 하나씩은 탄생할 겁니다. 그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탄생은 할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그 시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 가요. 이미 매물이 많이 형성돼 있고 공매도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펀드들에도 각자 다 대형주 펀드 다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랑 내용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끌어올라면서 대형주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때처럼은 아니어도 항상 시장이 올라가는 그 랠리 파동을 앞두고는 대형주가 먼저 레드카펫 형님들 가시라고 깔아줘야 돼요. 중소형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유 대형주 형님들 먼저 편안하게 가세요. 깔아줘야 돼요. 거기다 대고 욕심내고 먼저 달리면은 시장은 본격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그건 되돌림을 몇 년 전으로 돌려도 똑같습니다. 항상 그때 대장이 먼저 치고 달려줘야지 시장이 튼튼해져요. 순서가 바뀌면 시장이 약합니다. 기반이 약해요. 먼저 대형주들을 올려놓고 대형주들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아시죠? 코스피 막 최고점 찍으러 갈 때, 그때도 다 2018년 1월 그때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끌어올라왔어요. 이만큼 끌어올랐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동안 받치고 있어요. 여기 중소형주처럼 쫙 끌어올라서 쫙 식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끌어올라가 놓고 금방 식어버리는 중소형주와 다르게 대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래도 시간을 오래 버텨줘요. 이게 이만큼도 거의 반년 이상이에요. 쫙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중소형주라는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큼직한 수조 원 이상 종목이 먼저, 코스닥 기준 수조 원, 코스피 기준 수십조 원 이상의 종목들이 먼저 치고 달려주고 그 위치에서 멈춰 있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시장이 한층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그동안 못 갔던 거 중소형주들이 대거 같이 키 맞추기 되는 파동이 나와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거기서부터 랠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2년 전이죠.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고점 찍는 날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1월 12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자, 이날입니다. 더 갔죠 시장은.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더 못 갔어요. 이때는 그 무슨 역할을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 한 단계씩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3번 정도 걸쳐서 나왔어요. 대형주 장세가 3번 정도 나왔어요. 4번이다. 여기도 그랬으니까 4번 정도의 대형주 장세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도 대형주가 위치한 상태에서 멈춰 있을 때 중소형주들이 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끌어 갑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 가요. 중소형주들은 갑자기 키 맞추기를 잘하는 종목들이죠. 대형주가 뭐 삼성전자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런다고 하면 상한가를 갑니까? 하루에? 못 가요. 삼성전자 상한가 본지가 일단 제가 매매할 때 정도는 못 봤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도 상한가 갔습니다. 물론 30% 아니고 15%도 아닌 시절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삼성전자도 중소형주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그때 갔었던 거예요. 대형주 이 정도급 대형주 가면 삼성전자 상한가 못 가죠? 못 갑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으면 가겠죠. 아람코도 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그건 뭐 30% 이렇게 아니잖아요. 지금 2200조짜리 아람코도 첫날 상장하고 그냥 상장 이슈가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중소형주는 안 그렇죠. 키 맞추기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서 키 맞추기 되면 오히려 먹을 폭이 더 많아지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가는 거를 포기하고 중소형주를 미리 깔아놓는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늘 6%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미리 중소형주 한 방에 맞춰줄 만한 걸 키 맞추기 될 만한 거를 선점해 놓는다. 그게 더 나중에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방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형주를 할 만한 자금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랑 함께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채권 투자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요청하시면 항상 가르쳐 드려요. 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하는 방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억 원 이상이나 5억 원 이상 좀 굵직한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중소형주만 하고 있을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좀 작은 돈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1억, 1, 2억 이하의 돈은 다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신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어쨌든 빗대자면 이겁니다. 상한가를 가려면 VI를 지금 거쳐야 돼요. 지금 규정상 상한가를 가려면 중간에 VI를 한두 번 거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시장이 랠리를 연말 랠리든 연초 1월 효과든 1월 랠리든 보려면 대형주 상승 장세가 무조건 동반돼야 돼요. 지금 이 펼쳐지는 거는 무조건 동반돼야 되는 장세예요. 필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이 못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나와야 될 게 나오고 있어요. 의도를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이러면서 왜 개인들이 주구장창 팔아주고 있는 건지, 그동안 개인들이 쌓아뒀던 그 매수 잔량은 다 어디 간 건지. 코스 여기 보시면 코스피 그동안에 2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파는 동안 엄청나게 샀는데 왜 뉴스가 가장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룬 시기부터 개인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하는지. 8일 연속으로 8거래일 연속으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근데 이 시기는 왜 자꾸만 시장을 올려주는 시기인지, 왜 개인들은 이렇게 올려줘야만 파는 건지, 올려주면서 나는 돈 벌었다 아주 자랑하는 개인들 왜 바보가 나중에 되는지 항상 그래왔다고요. 정말 이만큼 갈 거 요만큼 먹고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요. 먹을 수 있는 건 앞으로 무궁무진할 텐데. 대형주를 지금 많이 팔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수급 보시면 개인들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도 540만 주 팔았네. 어제 218만 주 팔았고, 금요일에 700만 주 팔았고, 목요일에 670만 주 팔았고, 수요일에 120만 주 팔았고,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냥 몰라. 난 지금만 올라가서 판 거야. 나는 지금 최고로 잘한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주주들 많겠죠. 개인 대주주들 양도세 피하기 위해서, 세금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걸 또 맞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주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너무나 뚜렷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시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 1월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말씀드렸죠. 연말 되면 개인들 판다. 12월 달에 매년 연말에만 파는 거, 12월 달 되면 개인들이 파는 거 몇 년치 보여드렸죠. 마감 영상에서. 그러면서 연초에 1월 효과를 보는 거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 1월에도 충분히 1월 한 달간 올라갔죠. 12월부터 해가지고 아니다 1월 4일부터 해서 올라갔죠. 1월 한 달간 올라갔죠. 한 달 반 정도 올라갔나? 올라가요. 근데 그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먹거리 충분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해 초에 보여줬던 수준만 돼도 충분합니다. 왜 더 세냐면, 더 셀 가능성이 높냐면요. 그거는 시장이 그만큼 움직임 폭이 컸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변동폭이 크면 반대급부, 내리막 변동폭이 크면 오르막 변동폭도 큰 겁니다. 코스닥이 1월 때 보여줬던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때죠. 이때 수준만 해도, 이때 랠리만도 충분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거리를 먹기에는, 진짜 수익 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들 10% 가도 우리는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이때 상한가 엄청나게 봤죠. 간간히 상한가 계속 나와요. 이 정도 수준만 되면 중소형주 때가 되면 대형주가 먼저 자리 잡고 나중에 오면. 근데 이때는 이만큼의 하락에 대한 반발이었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틀어서 반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월 때보다는 더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1월만 돼도 충분합니다. 1월만 돼도 충분해요. 적어도 480 라인까지는 저는 일단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매일마다 가지는 않겠죠. 중간중간 출렁임이 있겠죠. 요즘 저항대 막히는 자리에서 밀리긴 하겠죠. 하지만 이 허공에 열려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열려버려야 됩니다. 공간이 열려버려야 돼요. 여기 매물은 금방이에요. 이때 매물은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여기 뚫어주면요 랠리 달릴 수 있어요. 지금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지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가 어땠어요? 기어다니고 있었죠. 바닥으로 저 이탈했네. 이러고 있었죠. 완전히 지금 달라졌잖아요 분위기가. 거래 실리고 있잖아요. 오늘 거래 실렸네요 중국 증시. 해외 증시 분위기도 흐름도 나쁘지 않고 지금 모든 세계 증시가 정말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기 직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정말 어두웠던 긴 터널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피봤던 다른 주변국들도 지금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은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어디서 터졌어요? 어디서 터졌었죠 과거에? 여기서 터졌잖아요. 한참 더 갔죠. 한두 달은 더 갔죠. 그때 설명 다 드렸던 거. 중국은 이날부터 게임 바뀌었다. 한동안 올라간다. 한동안 랠리 펼쳐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부각되면서 떨어졌던 거고. 오늘 거래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네요. 아직 이때만큼은 못 미치지만 거래는 발생합니다. 거래가 중국 증시가 여기서 얼마나 오랜만에 발생했냐면요. 보세요. 이 당시 상해종합지수 거래 대폭 터지는 엄청나게 폭등했던 2015년 당시 이후에 오랜만에 거래가 터진 날이었어요. 터진 흐름이었어요. 자, 다시 거래가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폭발하면서 중국 증시 여기 열려버릴 수도 있어요. 선진국 증시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미국 증시가 선진국을 가고 그 뒤에 독일이나 이런 유럽 증시에서 선진국이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일본 증시가 5년 정도 간격으로 지금 오고 있다. 얘네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워렌 버핏형 투자가 가능한 가치 투자, 그냥 사두고 10년을 묻어두면 그냥 알아서 가 있는 그런 투자가 가능한 선진국 증시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일본 다음 중국이에요. 중국 되려면 아직은 그게 보이진 않지만 거래가 터지면서 우상향하면 얘도 중국 증시도 오랜 기간 장기간 우상향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독일, 일본 다 그 과정 거치면서 계속 가고 있죠. 일본도 지금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몇 년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겠지만 미국은 10년 넘었죠. 2009년부터 11년 됐죠. 거의 몇 년 간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다음 중국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어요. 공간이 열려버립니다. 이 공간이 열려버리면 이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자금들은 전 세계 자금들은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요. 이 틈을 타고 수익을 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나라도 공간이 생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한 번 공간이 생겼었어요. 2018년 초에 다시 한번 생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옵니다. 그거 준비하려고 지금 판 깔아두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다른 개인 투자처럼 끈을 놓치지 마세요. 중소형주 지금 재미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형님들 먼저 가도록 놔둬주세요. 양보할 땐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대형주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대형주 갔다가 내일 또 중소형주 고 이런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중소형주 오히려 놓칩니다. 왜? 중소형주는 순차적으로 오늘 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종목 중에 내일 당장 가는 종목도 있어요. 내일도 대형주 장세가 유지될 거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움직이는 종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냥 중소형주에서 공략을 하면 계속 그쪽으로 그냥 고수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대형주는 이번 흐름에 파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리고 그 돈 팔아서 중소형주 지금 아직 안 간 거 키 맞추면 된다. 판 깔아두면 된다. 자, 키 맞추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끝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가 안 맞아요. 키가 안 맞습니다. 어떤 키가 안 맞죠? 코스피가 더 커요. 그쵸? 코스피는 지금 약 한 7개월 만에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61선 돌파하고 480을 머리에 거의 근접했어요. 구름대 다 돌파하고. 코스닥은요? 같은 국가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 구름대 돌파도 못했죠. 여기 돌파도 못했죠. 480 머리 많이 남겨놓고 있죠. 돌파도 최근 고점 돌파 못했죠. 61선 이제 돌파 오늘 했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공간이 열려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려면은 셀트리온 SK가 오늘처럼 연속적으로 몇 번 더 달려줘야 돼요. 형님이 먼저 올라가줘야 돼.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코스닥 종목으로 가면 돼요. 근데 코스닥을 또 살펴볼까요? 코스닥에서 1등주 셀트리온 SK와 갭이 좀 있네. 키가 또 안 맞네요. 코스닥은 지금 60일을 오늘 돌파했어요. 60일선을 돌파했는데 그 대장인 1등주가 못 따라와주고 있어요. 어딜 못 따라와주고 있어요? 얘 혼자 60일 지금 돌파 못하고 있네요. 키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SK 힘 들어오고 있잖아요. 구름대 같이 상단부 가주면서 60일 돌파하려고 한두 번이면 되겠네. 하루 이틀이면은 키가 맞아지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얘는 셀트리온 SK를 가나요? 우리는 이 매매를 하나요? 아니요. 이걸 토대로 다른 매매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SK는 코스닥의 키를 맞추기 위해 더 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내일 연속적일지 쉬었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쉴 수도 있고요. 결국은 결론은 키 맞추기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60일 돌파해서 구름대 돌파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뭘 위한 일이에요?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고, 그건 왜 코스피 키 맞추기 하려고 하는 힘이고. 우리나라는 왜 지금 키 맞추기가 우리나라는 왜 지금 이러고 있죠? 해외 증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시장 우리 나라 전체가 키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정말 아무리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박살났다고 하지만 못 살 정도로 지금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남들 올라간 만큼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과거에 최순실 때. 남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이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들은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남들은.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맞춰버리잖아요.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 성향이 또 있습니다. 한방 성향. 힘있게 또 남들 못지않게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때 우리 증시가 최고로 주도했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최강이었습니다. 저 때는. 그런 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에 또 키 맞추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셀트리온을 시켜 단계적으로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고 아래에서부터 위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을 시켜 뭐 중소형주 안 움직이고 셀트리온을 시켜 움직이고, 그거는 코스닥을 위해, 코스닥은 코스피랑 맞추기 위해, 코스피는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말씀드릴 내용 다 했던 것 같아요. 해외 증시 흐름 방금 말씀드렸죠. 개인 수급 말씀드렸죠. 이거 키 맞추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장 해석 뚜렷하다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얘기해야 될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죠. 시장은 제가 11월 때도 그랬고 10월 때도 그랬고 9월 때도 그랬고 8월 초에 최저점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은 올라간다. 상승 방향으로 계속 원동력이 생길 거다. 8월 초에 저점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돈 있으면 다 쓰라. 다 써주셔도 괜찮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돌려가서 8월 6일 영상을 보세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8월 7, 8일 요때 영상 다 보세요. 요때. 이날 영상을 보세요. 지금 굴러다니는 돈 있으면 주식에 투자해.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주식 해라. 돈이 없다? 그냥 붙어 있으시라고요. 더 나은 상황이니까 도망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도망가면 대체 언제 들어오려고. 여기서 들어온다고 나중에. 그때 돌아가서 유튜브에서 옛날 영상 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같은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거 못 태어났으면은, 이거 미처 대응 못했으면, 일본이랑 그렇게 악화가 될지 모르고 당했으면
그럼 적어도 도망가지 마시고 붙어 계시라. 회복은 되니까. 도망가 있으면 회복은 못 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도망가면은 여기서 손절하고 끝난 거잖아요. 나중에 또 꺾일 때 또 들어올 거잖아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근데 붙어 있으면 적어도 붙어서 여기서 돈을 더 투입할 줄 아시면 회복은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적어도 좋은 상황, 조금 더 좋은 상황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시장은 가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 어두운 게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경제 지표, 반도체 지표도 지금 찍고 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찍고 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런 경기 지표 순환 과정에서 찍고 턴이 지금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2년 어두웠어요. 나머지 8년은 웬만하면 먹습니다. 나머지 8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아요. 일반적인 흐름 4년은 좋아요. 그 좋은 흐름 속에서 이제 그거 남겨놓고 뭐 하시려고. 사고 치지 마시고. 어떤 사고 치지 마세요? 오늘 ESA도 잠깐 얘기하면서 끝낼게요. 오늘 좀 길어져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ESA 이런 거 문자주 대국민주 가장 오래 버텼어요. 이런 걸로 사고 치지 마세요. 이런 사고만 안 당하고 있으면 지금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남들 반등 준비할 때 괜히 여기서 문자주에 속아가지고 대국민 문자주 오늘 상한가 간다고 난리네. 뉴스에도 나왔네요. 기사 한 찾아보세요. 공유해 드렸죠. 여기서만 이렇게 혼자 꼬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뻔해요. EID 결론 뻔하잖아요. 아 이거 왜 이 흔적들을 보고 왜 저기에 매달리는지 도저히 생각을 하지 않는 동물인가 인간은? 몇 번 반복한 거 최근만 봐도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뻔하다는 거. 리캠 뭐야 이름 바뀌었죠. REP 뻔한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화신테크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마다 지금 그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왜 이거 사람 생각을 하는 동물이에요. 사람은 왜 또 ESA에 엊그제 꼬신다고. 도저히 그 미끼를 안 무니까 꼬신 겁니다. 어제 EID처럼. 다른 거는 너무 잘 꽂혀줘서 그냥 꼬드김 당해줘서 그냥 바로 밀어버렸다면 EID는 도저히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거래 발생을 시키려고 꼬드겨 준 겁니다. 무너지잖아요. ESA도 마찬가지네요. 생각을 좀 하면 안 당할 수 있겠죠. 반복 학습이잖아요. 이건 반복 학습. 그리고 이런 거에 안고 있어야 지금 그냥 차분히 뭐 2, 3%, 3, 4% 눌리는 그런 5% 이렇게 눌리는 중소형주들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줄 알면 지금 사람만 있으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결론은 한 방향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먹을 일이 더 많다. 사고 치지 마시고 잘 분산된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를 좀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 알아서 다 세워드리고 있지만 자,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시작됐네요. 4시 3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